뒤통수도 못한 큰 일이 합니다. 번개치듯이 깜짝하면서. 아파트 14층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번졌고 이곳에 살던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사고 다음 날 진행된 합동 현장 감식. 가구와 집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던 유족은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가 폭발하며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배터리팩은 방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과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 7월 부산 북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에서 불이 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겁니다. 잇따르는 배터리 화재.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굉장히 급격하고 굉장히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섭죠. 지난해 전기 스쿠터를 구매한 정수희 씨. 차를 타기엔 가깝고 걸어가기엔 먼 거리를 오갈 때 이 스쿠터를 애용합니다. 원래는 제가 도서관 다닐 때 책 안에다가 다 넣고 그러고 공부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냥 장 보러 다닐 때나 아니면 가끔 배달 알바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타고 다녀요. 필요할 때 편리하게 쓰지만 문제는 충전입니다. 수희 씨는 출입문 바로 안쪽 현관에서 배터리 충전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집에서밖에 못해요, 충전. 최근 충전 중인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잇따르자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빼고 아침에 다시 충전한다거나. 그 뉴스에서 배터리 터지는 사고가 몇 번 있어가지고 저도 막 발열 같은 거 생각하면은 좀 불안하기는 해요. 배터리 추정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 파손된 유리창과 아직 까맣게 그을린 외벽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불나서 엘리베이터도 지금 안 되나 봐요. 선생님 몇 층에 사세요? 어디서 왔어요? 얘가 죽을 뻔했어. 어떻게? 그날 연기에 갇혔다가 겨우 구조됐다는 이웃 주민. 여기가 지금 때도 이렇게 다 화염과 연기는 위층까지 순식간에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집안 전체를 덮었던 검은 채. 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리창이 깨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열고 가셨거든요. 저쪽 베란다 문을. 그리고 여기를 또 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기로 연기가 들어와서 화재 원인이 배터리일 수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불상사가 발생을 하고 그냥 조심하긴 원래부터 조심하는 성격이었는데 더 조심해지고 최근에 리튬 배터리를 다 그냥 많이 쓰는 게 있었어요. 저도 핸드폰 그 충전용으로 그거 안 써요. 보조 배터리. 네, 그거 터질 것 같아서. 며칠 새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오고 화염도 번쩍입니다. 이번엔 충전 중이던 캠핑용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겁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연기가 나오고 이쪽 보시면은 화염이 불꽃이 빨갛게 이르는 거 보셨죠? 네. 그때까지 불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벽 5시 15분경이기 때문에 그 깊은 잠에 빠져 있어갖고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세대가 많았던 거죠. 이 불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고 6명이 다쳤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까 너무 검은 연기가 올라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딸하고 우선 대피를 했죠.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3층까지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너무 그 유독성 그 연기여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불이 난 가구의 거주자는 화재 전날 중고거래로 배터리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배터리 충전을 했는데 이른 새벽쯤 폭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 역시 발화점을 배터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배터리 주위에서 집중적인 소배 흔적과 배터리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배터리 화재. 모두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안에는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게 하는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이나 과열 등으로 분리막이 파손되면 음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한꺼번에 몰리며 많은 열이 발생하고 이른바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내리면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서도 분리막 파손에 의해서 한쪽으로 한꺼번에 몰려 지나가게 되면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열 폭주라는 거는 그 히트 런어웨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열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막이 파손돼서 많은 양의 리튬이온이 한꺼번에 그 이동을 시작하면은 그 열 폭주가 일어나고 그거를 국과수에서는 내부 합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열 폭주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이 진행한 실험. 열 폭주 위험성을 데이터로 수치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배터리마다 이제 그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자가 인지를 하는 시간이나 그다음에 대피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준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아파트 방과 비슷한 크기의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전기 오토바이에 쓰는 대용량 배터리에 열을 가했습니다. (20분) 만에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이어 열 폭주가 일어납니다. 폭발 40초 만에 연기로 가득 찬 컨테이너. 실제 화재 상황이라면
대피자가 순식간에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부 CCTV 나간 거예요? 네, 지금 나갔어요. 화재 실험이 끝난 컨테이너 내부. 실험을 위해 설치한 CCTV는 열기를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렸습니다. 방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가정해 설치한 마네킹도 검게 그을렸고 배터리 파편이 튀며 천장과 벽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온도가 상부에서는 40초 만에 500도까지 올라갔고 내부에 설치된 그 CCTV 새거가 아예 녹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실내에 있는 분이 10초, 20초 만에 피난하지 못했다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거의 그 생명을 잃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실내 공간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터리 화재에 스프링클러는 효과가 있을까? 이번엔 스프링클러에 물을 채우고 같은 용량의 배터리 화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하고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최고 800도까지 치솟은 컨테이너 내부 열기를 식히기에도 역부족입니다. 결국 소방대원들이 물이 든 수조에 배터리를 담그고 계속 물을 뿌리고 나서야 배터리 안에 남아있던 불씨가 겨우 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용량 배터리의 경우 안전한 외부 충전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능한 한 충전을 떠나서 이것을 그 안으로 들여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거주 공간에서 사람의 인명 피해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 중국 상하이시는 지난 6월부터 전기 자전거 배터리에 실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뉴욕주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실내에서 충전해야 한다면 화재 시 대피로를 막지 않도록 현관과 비상구는 피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굳이 충전을 하셔야 된다면 출입구라든지 현관 주변은 피하시고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상황에서 충전을 하시고요. 또 충전할 때 본인이 보이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충전을 하셔야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초동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수록 무서운 배터리의 위력.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쓰고 있습니다. 무게에 비해 용량이 크고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줄을 꼽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휴대폰, 노트북, 뭐 그 요새 많이 들고 다니는 그 휴대용 선풍기 일상생활에 수도 없이 많고요.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아마 10,000원짜리 보조 배터리일 겁니다.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보조 배터리. 그마저도 최근엔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 초 에어 부산 기내 화재. 그리고 지난달 서울 4호선 열차 화재까지. 모두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기 좀 무섭죠. 저희 많이 안 써야 될 것 같고 불날까 봐 그냥 뜨거워져서 불날까 봐 빼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잘 안 쓰죠. 항공기 거기서 화재 난 거 보고 저도 이제 여행 다닐 때나 아니면 평상시 배터리 그거 이제 충전하거나 아니면 가져 다닐 때 되게 그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보조 배터리 화재 역시 분리막 손상이 핵심 원인입니다. 외부에서 큰 충격이 가해진 상황을 가정해 못으로 뚫어봤습니다. 열이 가하지 않았는데도 10초 만에 흰 연기와 불꽃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전격 용량을 초과하는 전류를 흘려 과충전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본체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더니 곧 불꽃이 튀며 타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과충전이 반드시 화재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배터리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폭발 위력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충전이 됐을 때 반드시 화재로 이어진다 이건 아니고요. 과충전이 되면서 여기 이제 에너지 밀도가 이제 거의 피크치가 되면 배터리에 부담이 가면서 오히려 이제 화재에 대한 어떤 이제 위험성이 커지는 거라서 과충전은 가급적이면 이제 안 되게끔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화재 위험을 낮춘 더 안전한 배터리는 없는 걸까? 최근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긴 합니다.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 안전성을 높이고 열 폭주 가능성을 줄인 꿈의 배터리지만 상용화까진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기를 빠르면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 초기에는 고가의 전기차에만 탑재될 예정입니다. 당장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예 안 나는 배터리를 개발하면 딱 좋죠. 근데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포비아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되게 빨리 화재가 전파되는 거를 울트라 패스트인데요. 열폭주는요. 얘는 울트라 패스트보다 훨씬 더 순간적이에요. 여기에 익숙하지 못한 거죠. 소방 전문가들은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력이 작은 것들을 뭐 A등급, 또 그거보다 위력이 큰 거를 B등급, 피난하는데 거의 시간이 없는 것을 C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교육 프로그램 틀리게 하고 그것들이 쓰이는 환경들을 틀리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사용자는 KC 인증 등 공식 인증을 받은 배터리와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한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파손되거나 변형된 배터리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또 평소 직사광선이나 고온, 습기를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강한 외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KC 인증을 통해서 전기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해외 제품인 경우에 전기적인 안전의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에너지로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이해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이 배터리를 안전하게 쓰는 지름길입니다.